제가 다음에 또 진짜 이상한 디스플레이 산다고 하면 꼭 말리세요. 놔줘 제발. 그래야 돼요. 에휴, 걔가 똥을 끊지.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뭐냐? 또 펀딩에서 도착한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펀딩한 제품이 뭐냐면 보조 모니터에 관심을 오래전부터 좀 많이 갖고 있었고, 흔히들 생각하는 듀얼 모니터 같은 그런 보조 모니터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작은 그 정도 사이즈의 보조 모니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뭐 에이수스에서 프로아트 시리즈인가? 그것도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출시 소식을 그 이후에 듣지 못했고, 커세어의 제품이 나왔다 해서 구입했는데 좀 실망을 했고, 그러다가 발견한 제품 킥스타터에 올라온 것을 보고 2026년 3월 13일 얘를 펀딩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꽤 비싼 편이긴 해요. 그 당시 제가 펀딩했을 때 304달러였거든요 아마 배송비를 다 포함해서 그 가격일 거예요. 그 가격을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46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즘 또 뭐 이런 이제 보조 모니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펀딩을 해서 구입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을지 한번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펀딩한 제품은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여기 보면 데코키라는 이제 브랜드의 제품인 것 같고, 정식 제품 명칭은 데코키 퀘이크 데스크톱 AI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터치 컨트롤이랑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게다가 얘는 그냥 모니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데스크톱 AI 어시스턴트라고 불려요. 그 요즘에 막 AI가 하도 뜨다 보니까 그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모니터이지 않을까. 펀딩할 때 페이지에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단순히 정보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 창작, 여가 활동 등 모든 것을 또 지원한다고 하고요. 거기서도 문구가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매크로 패드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보조 화면도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AI 그 자체로 가는데, 이게 누가 봐도 딱 보조 모니터인데 AI라고 하니까 약간 살짝 거부감이 들기는 한다. 기본적인 스펙은 8.88인치의 IPS LCD입니다. 울트라 와이드라 되어 있고, 그냥 FHD급 정도의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죠.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펀딩한 제품이라서 패키징이 막 엄청 기대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조 모니터처럼 생겼지만 뭐 왼쪽에는 막 텍스트 같은 게 나오고, 또 버튼처럼 생긴 게 나오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노브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 예. 오, 펀딩한 제품. 아마 컬러도 실버랑 블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제가 이제 펀딩을 또 많이 해봤잖아요. 펀딩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좀 밝은 색들은 디테일이 좋으면 그게 되게 예쁜데 디테일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블랙을 선택하면 꽤 괜찮아서 저도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 무게가 꽤 묵직하네. 오, 뭐야, 설명서가 이렇게 많아? 뭐야? 오, 와, 심지어 한국어도 있네. 퀘이크 H1 빠른 시작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케이블 HDMI 케이블 들어있고요. USB-C A to C 케이블도 들어있네요. 생김새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8.8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네요. 또 스탠드처럼 쓸 수 있나 본데. 오, 프리스탑 힌지네. 내가 원하는 각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다. 옛날에 에이수스 로그 노트북 같은 거 보면 이제 뒤에 투명하게 기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랑 HDMI도 여기에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묵직한 이유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치고 고급진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묵직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HDMI로 한번 연결 먼저 해볼까요? 자, 연결했고 전원 공급까지 해주면, 오, 노브에 지금 불 들어왔습니다. 노브는 되게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저 화면 인식했다. 화면 인식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DK 스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연결을 하자마자 한국어랑 서비스 지역이 중국 아니면 국제로 나와 있어요. 이제 국제로 하고, 꼭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 건너뛰기.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방향도 권장이랑 비권장이 있네요.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로 바꾸세요.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 대칭 이동으로 바꾸고. 오, 지금 됐어.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다음. 오, 뭐야, 오픈클로를 설치하는데요? 오픈클로 일단은 건너뛰고 이제 다른 거부터 할게요. 기본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네? 기본 패키지는 설치하고, 지금 뭔가 되는 것 같아. 오, 됐다. AI 코파일럿 채팅, 이게 뭐지? 버튼을 길게 눌러 AI와 음성 대화. 처리 오류라고 하는데요? 뭐지? 지금 터치하고 이런 것도 다 잘 먹거든요? AI 플러그인 설정을 해줘야 되나? 생생한, 빠른. 오, 뭐야,
오, 이런 개념 좋은데요? 스크린샷. 오, 바로 스크린샷 단축가 되고. 작업 관리. 오, 관리창 바로 뜨고. 빠른 제어. 뭐 클립보드. 오, 이런 거 괜찮네. 오, 시스템 모니터라고 하니까 뭐 CPU 온도랑 사용률, 메모리, 프로세서 이런 것도 다 보여줍니다. 즉 음악 하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시계. 자, 시계도 뭔가 바꿀 수 있는지 볼까요? 시계 또 뭘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디스코드도 뭔가 잘하면 지금 뭔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언박싱 하고 나서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개 없어서 이것저것 세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써봤습니다. 먼저 이제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세팅을 해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뭔가 이게 제한이 되려나? 기능이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생생한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생생한에다가 또 AI를 강조했다 보니까 뭔가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냥 얘는 단순히 이미지, GIF 영상 이런 것만 띄울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거라면 이제 빠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스트림들처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치 밝기를 누르고 노브로 돌리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밝기도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에도 노브로 돌리잖아요. 그럼 PC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응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좀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에서는 이제 PC에서 어떤 뭐 CPU나 GPU 이런 이제 상태 같은 거 볼 수 있고 또 음악으로 가면 얘는 이제 사실상 MP3 플레이어이다. 이것도 해보니까 MP3 플레이어도 MP3 확장자만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넣어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재생되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음원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다 듣잖아요. 뭔가 요즘 시대에는 뭔가 좀 구형 같은 느낌이다. 또 이제 시계는 커스텀 할 수 있나 찾아봤는데 커스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도 12시, 24시 이렇게만 이제 설정이 가능해서 이것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그나마 괜찮은 건 제가 이제 IoT 세팅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IoT는 또 그래도 나름 쓸만해요. 블랙아웃랩스 IoT라고 세팅해놨고 세팅하는 과정은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 페이지에 스마트싱스 아카라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같은 거 컨트롤하는 것도 지금 실내 온도도 이렇게 뜨면서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스튜디오 간접 이런 것도 누르면 지금 바로 반응하죠. 반응 속도는 되게 빠릅니다. 이건 바로 반응해요. 또 스튜디오 온도 낮추기. 스마트 싱스 반응 속도는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IoT를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잘 세팅을 해준다면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AI를 엄청 강조해서 AI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되게 웃긴 시스템이더라고요. AI를 쓰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있으면 크레딧.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추가로 더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내 계정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프리 계정이라고 나와 있고 크레딧이 지금 보면 이제 잔액이 나오고 한도가 있고 사용한 크레딧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대시보드 열기로 하면 자 이제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쓰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만 AI 기능이 잘 작동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제가 가입할 때 제공받은 크레딧은 500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월 무료로 한 100 정도 주고 400은 그냥 보너스로 준 듯해요. 여기서 참고로 100크레딧은 AI 미팅 300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구매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사용량 관리에서 요금제 구매를 누르면 나오는데 프리는 여기서 이제 100크레딧이라고 나와 있고 실버는 대략 한 18달러에 400크레딧 또 골드로 가면 한 35달러에 1200크레딧 생각보다 되게 비싸긴 해요.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주니까 한번 이것도 써봤어요. AI 코파일럿 채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질문 같은 것도 AI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밀크쉐이크 레시피 알려줘. 뭐야 왜 갑자기 소불고기가 나와? 밀크쉐이크 레시피 알려줘. 이게 엄청 빨리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나는 밀크쉐이크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얘 마음대로 바나나 땅콩버터 밀크쉐이크 비건으로 찾아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 도우미, 이거는 뭐냐면 회의할 때 뭐 녹음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 회의할 때 시작을 딱 누르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의록 생성 완료라고 뜨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회의록이 생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리센터가 나오면서 여기서 회의록을 작성한 거를 보여줘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있고 거기서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해서 시작 누르고 기록 누르고 번역 누르면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뭔 짓을 해도 이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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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이 되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K 클로라고 사실상 오픈 클로랑 연동해서 확장 레이어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에서 이 기능이 가장 큰 그나마 메리트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쉽게 말해 번거롭게 오픈 클로를 따로 띄우지 않고 디스플레이랑 마이크를 통해서 쉽게 오픈 클로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4개의 에이전트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클로랑 연동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크레딧을 쓰는 거다. 요것도 처음에 AI 모델을 보니까 딥시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픈 AI 그 챗 GPT 모델로 이제 바꿔놨고 챗 GPT 5.1 요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능이 좋을수록 크레딧 차감률은 더 높아요. 대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오픈클로 기반이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AI API를 연결해서 쓰면 무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오픈클로를 잘 활용하고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세팅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제가 세팅한 거 보여드릴게요. 애플 최신 주가랑 최신 뉴스, 실적이랑 주요 이벤트 확인해서 상승, 하락 요인, 단기 관점, 중기 관점으로 나눠서 전망해줘라고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이제 조사가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터치도 되고 다 볼 수 있지만 얘가 또 이제 영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한글로 나올 때는 한글로 잘 나오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팅한 IoT 전체 상황 알려줘. 그러면 지금 뭔가 작동 중이죠 또. 이렇게 보면 스튜디오의 에어컨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조명 꺼짐 켜짐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딸깍하면 쉽게 되는 걸 원할 텐데 얘는 기본적으로 오픈클로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우 어렵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셉은 확실히 재미있고 AI를 넣은 매크로 패드 노브 조합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의외로 뭐 이제 디스플레이 퀄리티 이런 것도 나름 괜찮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돈값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혼날렸다. 써보니까 자체 라우팅되는 뭐 AI 서비스, 내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대화나 회의록 도우미 같은 기능을 준수하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쉬워요. 또 막 개발하고 꾸미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참고 쓸 수는 있지만 이 자체 가격도 거의 한 45만원, 46만원 정도 줘야 되고 무료 크레딧이 다 차감된 무료로 써야 된다는 점. AI를 조금 굴려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거를 왜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뭐 그나마 쓴다면 진짜 초보자용이 찍먹하는 정도로 쓰기 괜찮다랄까 하고 싶다가도 프로그램이 너무 자주 멈추고 반응 속도가 쓰면 쓸수록 더 느려진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도 괜찮아 보이는 펀딩템을 구입해서 써봤지만 나름 뭐 하드웨어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른 화면이나 이제 회의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잘 작동했으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줌 미팅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했을 때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여주거나 뭐 요거를 정리하거나 그런 거를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커세어 모니터도 진짜 이게 돈값 못한다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돈값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잘 쓰면. 그래도 절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제 킥스타터의 개념이 이제 펀딩 개념 요거를 시작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아요.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